강릉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주택. 78세 박순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손자 민수는 홀로 할머니 방에 앉아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갑자기 가셨어?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사신 이 집.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와 찍은 흑백 사진, 아버지의 돌잔치 사진, 민수의 졸업 사진. 민수는 한숨을 쉬며 옷장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입으시던 남색 가디건, 꽃무늬 앞치마, 그리고 오래된 나무 서랍장. 서랍을 열자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가죽 표지가 달아 반들반들한 것이 오랜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표지에 금색 글씨로 1985부터 2023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나기도 전 38년 전부터 쓰신 일기장이었습니다. 38년이나 할머니가 이렇게 오래 일기를 쓰셨구나. 민수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5년 1월 1일 할머니의 단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새해 첫날 동철이와 함께 일출을 보러 갔다.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따뜻한 문장이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빼곡한 할머니의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손주 민수가 첫걸음을 뗐다.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동철아, 당신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텃밭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다. 이웃 김할머니와 나눠 먹었지. 함께 나누니 더 맛있다.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했다.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귀엽다.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오늘 손주와 함께 바닷가 산책했다. 민수가 조개 껍데기를 주워서 선물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민수가 중학교 1등 했다고 자랑한다. 상장을 보여주는 얼굴이 얼마나 뿌듯해 보이던지. 오늘 민수 생일. 케이크를 함께 먹으며 촛불을 불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이 계속되길. 민수가 대학 합격했다. 너무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소소한 일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페이지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매일을 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일기를 읽으면서 민수는 몰랐던 할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성취 하나하나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함께한 순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그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2023년 12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기록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만 새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얗게, 그냥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38년간 매일 쓰신 일기장인데 왜 마지막 페이지만 비어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일기를 쓸 시간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민수는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85년 1월부터 차근차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일상,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 민수가 태어나던 날의 기쁨.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날짜였습니다. 1987년 8월 13일, 다음 페이지가 8월 18일이었습니다. 14, 15, 16, 17일이 없었습니다. 페이지가 뜯겨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8월 18일부터 다시 시작된 겁니다. 이상하네. 왜 이 날들은 건너뛰었지? 민수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992년 3월 1일 다음이 3월 7일. 6일간의 공백. 1995년 10월 10일 다음이 10월 15일. 5일간의 공백. 1998년 6월 3일 다음이 6월 10일. 7일간의 공백. 2001년 11월 20일 다음이 11월 28일. 8일간의 공백. 2007년 4월 12일 다음이 4월 14일. 2일간의 공백. 2015년 9월 1일 다음이 9월 8일. 7일간의 공백. 불규칙하게 건너뛴 날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일주일씩. 계산해 보니 38년간 대략 수백 개의 날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페이지는 모두 빼곡히 채워져 있었지만 날짜만 건너뛰었습니다. 왜 이런 날들은 일기를 안 쓰신 거지? 무슨 패턴이 있는 건가?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어떤 날은 일기를 쓰지 않으셨을까요? 바쁘신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는 건너뛴 날들의 전후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일기장 앞표지 안쪽 얇은 편지지 한 장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른 종이. 민수는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순자야, 나는 이제 곧 떠날 것 같구나. 병원에서 석 달이라고 했어. 마지막 부탁이 있어. 슬픈 일은 글로 남기지 말아요. 행복한 일만 적으세요. 당신이 웃으며 살길 바랍니다. 내가 없어도 힘든 날이 와도 슬픔은 가슴에 묻고 기쁨만 기억하며 사세요. 당신의 일기장이 눈물이 아닌 미소로 가득하길. 그래야 나도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합니다. 1985년 1월 1일 당신의 남편 박동철.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38년 전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할아버지. 석 달의 시한부 인생. 그 마지막 순간에 할머니에게 남긴 부탁이었습니다. 슬픈 일은 글로 남기지 마라.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건너뛴 날들의 의미를. 그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건너뛴 날들의 전후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1987년 8월 건너뛴 날들. 그 앞 페이지에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 시집살이가 쉽지 않은가 보다. 라는 글이 있었고 뒤 페이지에 며느리가 다시 웃기 시작했다. 다행이다. 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1995년 10월 건너뛴 날들. 앞에는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프다. 밭일을 하기가 힘들다. 라는 기록이, 뒤에는 병원 치료를 받고 많이 나아졌다. 오늘 다시 텃밭에 나갔다. 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2001년 11월 건너뛴 날들. 앞에는 민수 아버지가 사업이 어렵다고 한다. 마음이 무겁다. 라는 걱정이, 뒤에는 다행히 잘 해결됐다니 안심이다. 오늘은 마음이 한결 가볍다. 이라는 안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7년 4월 건너뛴 날들. 앞에는 오늘 이웃 최할머니 부음을 들었다. 라는 짧은 기록이, 뒤에는 날씨가 화창하다. 산책을 다녀왔다. 이라는 평온한 글이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건너뛴 날들. 앞에는 민수가 요즘 힘들다고 한다. 걱정이다. 라는 글이, 뒤에는 민수가 웃으며 찾아왔다. 다 잘 될 거라고 한다.
이라는 희망이 담긴 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슬픈 날, 힘든 날, 아픈 날의 일기를 쓰지 않으셨던 겁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신 거였습니다. 38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슬픈 날은 건너뛰고 행복한 날만 기록하셨던 겁니다. 할머니,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늘 행복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몸이 아픈 고통, 친구들과의 이별, 외로운 밤들.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모든 슬픔을 일기장 밖에 두셨습니다. 오직 기쁨만, 감사만, 행복만 적으셨습니다. 민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 줄 한 줄이 할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슬픔을 이겨낸 용기였습니다. 아픔을 넘어선 의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살아오신 거구나. 그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일기를 읽었습니다. 건너뛴 날들을 제외하고도 수천 개의 행복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기쁨들, 소소한 감사들, 따뜻한 순간들. 그렇다면 민수는 다시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하얗게 비어있는 그 페이지.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슬픈 날은 일기를 안 쓰셨다면 마지막 페이지가 비어 있다는 건 할머니의 마지막 날이 슬픈 날이었단 말인가요? 설마 그럴 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날을. 그날은 할머니의 7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부모님, 여동생, 그리고 민수의 갓난아기 딸까지 4대가 함께하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오후 5시 모두 할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으셨습니다. 머리도 곱게 빗으셨습니다. 어머, 우리 증손녀. 할머니한테 와봐. 할머니는 민수의 아기를 안으셨습니다. 생후 6개월 된 딸. 할머니는 작은 손을 만지며 연신 볼에 뽀뽀하셨습니다. 이 작은 손을 보니 내가 너희 아빠 손을 처음 잡았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도록 웃으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차린 상, 잡채, 갈비찜 나물들. 할머니는 한 입 한 입 드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다 모여주니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구나.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식사 후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78개의 초는 불가능해서 7과 8 모양의 초를 꽂았습니다. 할머니, 소원 비르세요. 불을 끄시며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무슨 소원을 비셨을까요? 민수는 궁금했습니다.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그것뿐이란다. 저녁 내내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해주시고 민수 어릴 적 사진도 꺼내보셨습니다. 아기를 안고 자장가도 불러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민수에게 불러주시던 그 자장가. 이제 증손녀에게 불러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100세까지 사셔야 해요. 그래. 우리 민수가 이렇게 좋은 아빠가 됐으니 할머니는 이제 아무 걱정 없구나. 나는 정말 복 많은 사람이야. 오후 10시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아기가 좀 피곤해 보여서. 그래. 조심히 들어가거라. 오늘 정말 고마웠어.
할머니는 현관까지 배웅 나오셨습니다. 아기에게 마지막 뽀뽀를 하시고 민수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수야, 너 덕분에 할머니 정말 행복했어. 할머니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날 밤 11시 모두 돌아가고 난 뒤였습니다. 할머니는 심장마비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편안히 가셨습니다. 고통은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날은 슬픈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기를 쓰지 않으신 걸까요? 38년간 행복한 날만 기록하셨는데 마지막 날이야말로 가장 기록하고 싶은 행복한 날이었을 텐데요. 왜 마지막 날 일기는 안 쓰신 거지? 민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침대 주변을 더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서랍, 책꽂이.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쓰시던 만년필. 잉크가 마르지 않은 걸 보니 최근까지 사용하신 것 같았습니다.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 두 번째 서랍에는 손수건과 안경. 세 번째 서랍에는 그리고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쓰인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셨던 걸까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철아, 오늘 정말 행복했어. 우리 손자가 이렇게 멋진 아빠가 됐고 증손녀까지 안아봤어. 당신이 보고 싶다던 그 모습을 내가 대신 봤어. 38년간 당신 말대로 행복한 일만 적으며 살았어. 슬픈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 당신 덕분에. 오늘 일기를 쓰려고 책상에 앉았어. 일기장을 펼치고 펜을 들었는데 이상하지? 글로 쓸 수가 없더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메모를 이어가셨습니다. 이 행복은 글자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애써도 오늘의 이 벅찬 마음을 글로 담을 수가 없어.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어떤 단어도 부족해. 사랑스럽다, 완벽하다, 축복받았다. 그 어떤 말로도 모자라. 펜을 들었다 놨다를 1시간은 반복한 것 같아. 민수의 얼굴, 아기의 웃음, 가족들의 목소리. 모든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모든 걸 어떻게 몇 줄의 글로 담을 수 있겠어. 그러다 깨달았어. 어떤 행복은 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느껴야 하는 거구나. 어떤 순간은 기록하는 것보다 그저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는 비워두기로 했어. 빈 페이지가 오히려 가득 채운 것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아. 말로 할 수 없는 행복, 글로 쓸 수 없는 감사,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모든 게 이 하얀 페이지에 담겨 있어. 당신 눈에는 보일 거야. 그렇지? 이 빈 페이지가 얼마나 가득한지. 38년 전 당신이 준 그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구나.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동철아, 이제 당신 곁으로 갈게. 38년 기다려줘서 고마워. 우리 다시 만나면 오늘 이야기 많이 해줄게. 오늘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우리 손주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당신도 함께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지,
당신도 분명 봤을 거야.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겠지. 고마워, 동철아. 38년간 내 곁에 있어줘서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난 매일 당신을 느꼈어. 당신이 남긴 그 말 덕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이제 곧 만나. 사랑해. 메모지 끝에는 할아버지께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메모지를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깊이 할머니는 아셨던 겁니다. 그날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온 가족이 모인 그 행복한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일기장을 펼치셨던 겁니다. 38년간 해오신 대로 그날의 행복을 기록하려고. 하지만 쓸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너무 벅차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완벽해서 어떤 글자로도 그 마음을 담을 수 없었던 겁니다. 민수는 빈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페이지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페이지는 비어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가득 차서 넘쳐 흘러 어떤 글자로도 담을 수 없는 행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그 페이지는 38년 중 가장 의미 있는 페이지였을 겁니다. 가장 행복했던 날, 글로 쓸 필요도 없을 만큼 완벽했던 날.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민수는 일기장과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강릉 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물들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보시던 그 노을.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셨죠? 38년 만에.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쯤 할아버지와 함께 계실 겁니다. 38년 만에 재회하신 두 분. 그 빈 페이지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겁니다. 글로 쓸 수 없었던 그 행복을, 말로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38년간 지켜온 그 약속을. 민수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한 번 더 봤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그 페이지.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어떤 행복은 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라는 거요. 어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는 거요. 그리고 어떤 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할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그의 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하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보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노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을 소중히 간직하고 언젠가 딸이 크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슬픔을 이겨내고 행복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가 왜 비어 있는지, 비어 있지만 가장 가득한 그 페이지에 대해. 할머니의 38년 일기장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지막 페이지가 비어 있던 진짜 이유. 그것은 슬픔이 아닌 너무 큰 행복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감정은 글로 쓰기에 너무 벅찹니다. 어떤 순간은 그냥 온전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황금빛 노을은 신이여 여러분의 삶과 감성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같은 따뜻한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 잊지 못할 순간들. 황금빛 노을은 항상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